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제가 뭐 데리고 싸워보진 않았지만은 미군 전력 빼고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만 갖고도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자, 사회에 있는 대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육군사관학교만의 장점과 그리고 또 반대로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만의 과연 이 시스템적인 단점이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뭐 이제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반편성이라 그럴까? 네. 예, 우리 뭐 분반이라 그러는 그렇죠.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 15명 이내예요. 오. 예, 전공 같은 경우에 어쩌다 보면은 이제 뭐 2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 15명 미만의 교수 한 명이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토의식, 토론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뭐 전임직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 교수를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도교수 일명이 담당해야 될 학생이 많다 보니까 사실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육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들어가면은 지도교수가 되면은 산술적으로 한 명이 10명 이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이 만나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학습 지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대학보다는 이제 좋은 것이고 이제 육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 해공군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3사도 좀 다를 수 있고 3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큰 훈련장이 있어갖고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다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데 육사는 그게 안 돼요.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부사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네, 되고 그렇죠. 방학이 되면은 뭐 2학년은 뭐 공수부대 공수훈련은 어차피 공수부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유격은 장성으로 가야 장성 되고 가죠.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훈련장 같은 것이 학교 내에 없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아쉽죠. 그게 만약에 정말 학교 내에 있으면 조금 더 시간도 절약하고 좀 더 훈련하기에 더 좋은. 그렇죠. 평상시에도 필요하면 이제 그것도 훈련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데 뭐 모든 것이 100% 충족되기는 어려우니까. 역대 사관학교장으로서 이제 사관학교를 꿈꾸는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네. 그리고 또 현역들 중에서 사관학교의 훈육관으로 가고 싶어하는 요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 대학을 다닐 수 없으니까 일단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 우리 이제 그뭐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혹은 뭐 중학생 중에도 꿈꾸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런 좀 당부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군대를 좋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 들으니까 육사 나오면은 뭐 공부 좀 하면 뭐 군의관도 되고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법무관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이제 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인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때도 그래서 있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대가 좋다는 사람들 그렇게 좀 뽑자 이제 해서 이제 시스템을 좀 이제 바꿔놨는데 진짜 군대가 좋아서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가서도 잘 견딜 수 있고 생도생활하면서 그 적응이 안 돼서 폐교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손해고 국가도 손해니까 진정으로 내가 군이라는 애를 좋아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고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군에 갈라 그런 사람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사에 이제 나중에 뭐 다시 와서 이제 근무해 볼라 그러는 그런 어떤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군대 보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려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나중에 사관학교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똑바로 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정답이네요. 네. 명확한 정답입니다,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장군님의 그런 군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역 이후에도 내가 전투복을 벗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예나 변함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국가 안보가 좀 급변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남북 평화다 뭐 하다 하면서 뭐 전방에 있는 GP도 이렇게 철수를 시키고 했다가 갑자기 요 근래 김정은 사망설 돌면서 남북 지금 관계가 막 안 좋아졌잖아요. 장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요즘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떠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좀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장군의 소리에 이제 들어오셔갖고 이제 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역한 지 4년 됐는데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이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 안보를 본다 그러면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가장 불안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북한하고의 어떤 이런 그 관계를 갖는 것이 네. 싸우지 않고 무조건 평화를 갖겠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이죠. 안정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동안 금방 우리가 통일이 될 줄 알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소위 이제 그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 안보가 대단히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작년에 제가 예비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내가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때도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평화가 정확히 올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말자. 네, 네.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는데 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 네. 너 같은 놈들이 안보 팔아서 니들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보는데 우리가 언제 북한군을 가서 쏴 죽여야 된다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군인으로서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켜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도 그저께인가요? 그 뭐 여당의 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필요 이상으로 미군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면은 우리가 평화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비약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뭐 와타시와 각세에 대해서 일본말을 안 쓰는 이유가 어느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그 당시 조선 조정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전쟁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하게 전쟁 준비를 했던 분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렇죠. 그분만 준비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켜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쟁 준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있는 그때 전쟁 준비를 한 이순신 장군은 잘못된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지만 안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이 존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결국. 예, 저는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군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장관님 그러면 또 거의 이제 질문이 마지막으로 달아달라고 네. 했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모 여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주한미군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주한미군 하면 화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 주한미군 하면 가장 그 다음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자주국방입니다. 예. 장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 하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미국에서 이제 미군법 빼간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핵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위산업도 막 만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이 안 쓰이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제 전작권 한수. 이거 이제 관련돼 갖고 이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자주국방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거 이런 거죠. 전시 작전 통제권을 그 한미 연합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군으로 환수가 아니고 전환, 네.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의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소위 이제 국방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해군의 이지스함을 늘린다든지 공군의 그 F-35 스텔스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글로벌 호크 같은 이런 것들을 쭉 늘려서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자주국방의 큰 개념인데 설령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제가 뭐 데리고 싸워보진 않았지만은 미군 전력 빼고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만 갖고도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네. 근데 재래식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핵하고 미사일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재래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과 미사일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핵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고 국방개혁을 해서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핵이나 미사일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도움이 결국 미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지금 장군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게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생화학 무기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화학 무기 해봤자 눈에 이렇게 본 게 없으니까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이번 그 사태만 봐도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삽시간에 수만 명이 퍼뜨려 버리고
정말 그게 살상력이 더 뛰어났으면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화학 무기 자체는 입맛 살상을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어디 큰 도시 몇 개를 투척을 해버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 삽시간에 죽어나갈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북한이 정말 핵무기와 이 생화학 무기를 그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두 개 때문에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군인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야지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 산업 개발이 파괴가 되지 않고 인명도 피해가 없고 그게 정말 전쟁을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승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 이거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 군대가 왜 있느냐 군대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정확히 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예. 제발 주먹이 너무 커. 그 달려들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도망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싸워서 이긴들 북한도 다 파괴되고 우리도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TV로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다 죽고 건물 다 부서지고 이겨서 뭐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아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못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갖고서 꽉 눌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꽉 눌러놔야 돼.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군을 이제 바라봐야 되고 한미 동맹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장군님 이렇게 어느덧 벌써 저희가 촬영을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윤동주님의 서시가 있어요. 서시. 예. 저는 평생 군 생활을 그 윤동주님의 서시처럼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서시를 먼저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까지인데요. 예, 제가 그 육사 교장 이임식 할 때도 그 생도들한테 연설 말미에 이 서시를 암송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이제 이거 시청하는 뭐 현역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군생활을 이런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군생활인가 하고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표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어떤 뭐 개인 사업이든 뭐 조직이든 있을 텐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이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맡은 영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보다가 훨씬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대단히 반가웠고 이런 기회를 준 우리 TV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비역 소장 고성균 장군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